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이 아예 없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라는 규정이 있는데 1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임야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하. 제가 내드린 그 암기 프린터 32번에 보면은 허가 기준 면적이 있죠.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상업지역 200, 공업 660, 녹차 T100 이렇게 암기했죠. 상노미, 녹차 T100, 녹지 100, 미지정 90, 미식축구 90,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입니다.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되니까 90제곱미터면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했는데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는 말이 X입니다. 예,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경우에는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합니다. 그래서 처음 지정, 재지정, 축소, 해제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절차가 재지정이죠. 재지정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를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아니죠. 지방의회가 아니라 장관이 재지정하려면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2번은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만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같은 시도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지정하는데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국가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해서 토지 투기가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답니다.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지금 허가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서울의 구룡마을, 이번에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이런 곳들, 그 다음에 용인시, 원산면, SK하이닉스 들어오는 곳 이런 데가 지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옛날 노무현 정부 때 허가구역이 전국 토의 약 25%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허가구역이 거의 없답니다. 한 1, 2%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허가권자가 아니라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동일한 시도, 동일한 시도의 경우에는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동일한 시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구분하는 게 옛날에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출제되고 우리 공법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 90일이 X죠. 90일이 아니고 1월입니다. 1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1월입니다. 1월. 자, 우리 그 암기 프린터 내드린 거 1월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5번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월 이내에 5번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매수청구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청구도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도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7번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선매자 지정 통지도 1월 이내입니다. 90일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1번 그 임야인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90제곱미터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2번에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고요. 재지정할 때만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즉 장관이 재지정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예, 5일입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5일입니다. 열람할 수 있는 날로, 열람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자, 5일이라는 숫자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죠. 5일이라는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5일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자격 취소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5일입니다. 누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입니다. 허가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가 아니고요. 4번 동일한 시도의 경우 시도의사가 지정하고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한다는 것. 허가구역은 다 1개월인데 30일이 딱 하나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거기 35번에 30일 정리해놨는데 동그라미 8번에 보면은 농지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자, 허가 기준 면적 꼭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공법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정권자는 이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시험에 2문제 출제가 됩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죠. 1번은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법정보수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원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 부분 900만원은 지급할 필요 없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당좌 수표를 초과해서 지급했는데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제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아주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즉 0.9%를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왜?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왜? 공인중개사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초과해서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잘못해서 초과해서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르고 착오로 초과해서 받았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5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뭐냐면 분양권인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돈이죠.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실제 들어간 돈이 있다면 실제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데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해서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모르고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잘못 해석했다 하더라도.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면 1번은 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수표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알선하고는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실제 수령하지는 않고 입건가 10억만 받아주시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5번은 조례를 중개보수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위반이다. 사실 우리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에 없거든요. 분양권은 어떻게 보수를 받는지. 그러나 판례는 분양권의 경우 지금까지 들어간 돈, 실제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모르고 초과해서 받아도 위반이다. 초과해서 받았다 하면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손해배상 시험에 해마다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2문제 정도 출제된다. 가장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이고요.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이게 사실상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공탁을 한 공탁금은 사망,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왜 3년이냐 하면은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보험료나 공제료는 미경과보험료 회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세 가지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가실, 즉 직원, 실장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는 손해 입힌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험에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3번 공제제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공제제도는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보험은 개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근데 공제는
회원들끼리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 모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X죠.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는데요. 법인은 2억 원 이상, 매수 신청들이 하는 경우에 또 법인은 2억 원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X입니다. 지역농협을 뺀 나머지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5번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입니다.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에 중개보수를 안 받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매도인이 10억만 팔아주시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11억에 팔아주고 매수인한테는 한 푼도 안 받고 1억을 먹었다면 매수인이 불척의 피해를 입게 되겠죠. 따라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손해배상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설명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설명 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무상중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